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실제 심사를 받고 나오던 여성은 취재진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홍렬 목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되면서 시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이 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 혁신직으로 선포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치유의 섬 완도 만들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와 치유공원 운영,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에 살해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여성은 취재진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입니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여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을 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는 왜 살해하신 겁니까?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죽은 줄 알고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산채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 경찰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 장소가 정말 거기가 맞는지 다시 또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또 공범이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력자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거기서 그렇게 혼자 힘으로 매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동기라든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한편 여성이 아이를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는 사흘째 발굴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발굴 수색 범위를 확대했는데 현장에서 수거된 것들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홍렬 목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당선 무효 유도 재판에서 박 시장의 부인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박홍렬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시정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을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가 1년여 만에 벗겨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홍렬 목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TV 토론 등에서 박 시장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과정에서 마세도시 예산 등 일부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시장의 부인도 지난 5월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잇따른 무죄 판결에 박 시장은 한껏 고무된 모습으로 선거 결과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선거 이후에 이렇게 고소 고발로 인해서 시정에 공백이 있는 또 국정에 공백이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지만 박 시장에게는 산적한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전직과 현직 시장 둘로 갈렸던 목포 민심을 통합해야 하고 연내 목포 신안 통합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부 발표가 미뤄지는 목포역 대개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막도 호텔 컨벤션 시설 건립 여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과 교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시가지 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고 있는 박홍렬 시장이 그동안의 시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조합원 2,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에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병원. 돈보다 생명을 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보건노조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맞춰 광주 전남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광주 전남에선 15개 지부 2,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보다 많이 줄었죠. 한 절반 이상 줄어본 것 같아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비상 대책은 세워놓고는 있다고는 병원 측에서 말하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갖고 퇴원을 많이 시켜본 것 같아요. 파업 첫날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 필수 인력이 투입되고 대체 인력도 투입돼 현장에선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체 인력이 투입돼 병원이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있는 병동의 간호 인력이 크게 줄어 환자들의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 청소 업무 등에서 공백이 발생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수술이라든지 그다음 입원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해서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 공공의료를 확충해달라는 겁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5로 낮추고 의사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등 7대 핵심 요구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잠시만요를 반복하지 않고 환자와 눈 마주치며 일하고 싶습니다.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는 7개 핵심 요구와는 별도로 자체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부도 있고 또 정부와 의료노조 간 입장차가 커 논의의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칫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해남군과 해남우리종합병원, 서남해안 기업도시는 오늘 해남군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남우리종합병원은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1단계 사업으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외국인 진료센터 등을 갖춘 복합의료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과 함께 메디텔과 시니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2023년 지역혁신 포럼이 오늘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이 지자체, 지방대학과의 협력과 상생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으며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이 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 혁신지구로 선포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을 위해 안전망을 확충하고 진로 탐색과 문화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현재 전남의 청소년 인구는 26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학업 중단이나 가출 청소년은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위기의 학생들을 위한 심리센터가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이용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 건강 지킴이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시골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의 심리 상담과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이 행복 성장 지원 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청소년 기관의 코딩과 드론 체험 등 디지털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 사업 추진과 인구 감소 지역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전라남도 23개소를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전라남도 청소년 체육 캠프도 올해 5월 달에 첫 캠프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역 특화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 치유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여기 전남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9월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 공간인 전남 청소년 지원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전남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치유의 섬 완도 만들기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와 치유공원 운영,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섬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신호철 완도군수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군민들과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1년의 성과로 지난 6, 7기 사업들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에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등 국가시설 유치는 지난 1년의 최대 성과. 명사심리해수욕장에 건설 중인 해양문화체험센터와 해양치유공원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해양치유 관련 호텔과 리조트 등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향후 3년간 완도군의 역점 분야는 해양치유 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해양치유를 통해 치유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은 해양수산을 집중 육성하는 완도군의 최대 목표. 핵심은 관광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어촌경제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연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 이렇게 쓰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전복과 해조류의 대량 소비 시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양식업을 보유한 완도군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극복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 3년 6개월여 기간 최일선에서 헌신한 도민, 의료진, 공직자 등 120여 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에 힘입어 전국 최고의 예방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기록했으며 누적 치명률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방역 성과를 거뒀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7월 17일자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나재영 감사실장이 4급으로 승진했고 국혜미, 김상문 계장 등 4명이 5급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신좌일 섬안전개발국장이 4급으로 섬발전진흥과 최영재 팀장과 신재생에너지과 장희웅 팀장 등 8명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해남군 수산인 한마음축제와 수산물축제가 지역 수산인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해남 우술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공어업인 등 11명에게 도지사와 군수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가운데 열린 해남군 수산인 대회에서는 수산인의 단합을 위한 행사와 함께 해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판매장과 홍보관이 설치됐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왔던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은 오늘 목포 MBC와 통화에서 총선 출마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호 원장은 한국섬진흥원 원장으로서 섬진흥원을 반듯한 국책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바쳐왔다며 출마설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진도군 임해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19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집주인이 외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상 기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농작물 재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품목별로 양파 61억 원, 시설하우스와 작물 31억 원 등 총 22개 품목으로 3,228농가에 13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이상 저온 현상과 집중호우로 생육 불량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